28장은 직류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류회로는 우리 17장에서 봤던 전류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도선이 있고 여기에 전원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장치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함인데요. 일단 직류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교류 전원이 아닌 직류 전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직류 회로는 전원이 직류다. 그래서 전원이 이제 직류가 되고 전원이 직류면 실제 흐르는 전류도 이제 직류 전류가 되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이런 전류를 우리가 직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8.1절에서 기전력에 대한 것, 그리고 저항의 연결에 대한 이런 것들 좀 공부해보고, 여기 이제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RC 회로까지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단어는 한 4개밖에 안 되는데,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한번 조금 어렵다면 28.4절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씩 진행하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직류라는 말이 나오죠. 일정한 방향의 전류, 방향의 일정한 방향의 전류를 DC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 가면 이제 AC가 있습니다. 교류,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이 직류는 directing current,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가 되죠. 28.1절에 기전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전력은 좀 새로운 용어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기전력은 전원의 전압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시다. 우리 이제 교재도 있으니까 좀 볼 텐데요. 여기 나오죠. 이제 기전력이란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전지의 기전력은 그래서 기호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 입실론을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냥 대문자 2라고 쓰기도 해요. 뭐 입실론 2 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전력 원은 그랬는데 기전력 그러면 기전력 원은 우리가 전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원 쉽게 표현하면 기전력 원은 전원을 얘기해요. 전원 장치 또는 전원. 그런데 이 전원이 있다면 전원은 이제 이게 전류를 내는 전원일 수도 있고 전압을 내는 전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전압을 가진 이런 전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하게 일정한 전류를 내는 그런 전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12V의 일정한 전압을 내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런 조그만 이런 배터리 있잖아요. 이런 거 뭐 1.5V 또는 뭐 9V 이런 배터리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뭐 네모나게 생겼고, 여기 이제 전극이 이렇게 나와서 자동차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12V고, 화물차에는 이게 이제 두 개 연결된 24V 뭐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정한 전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일정한 전류를 가지는 전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에는 일상에서는 별로 못 보는데 이제 전기 회로에 보면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원은 기전력 장치라고 합니다. 이 전원을 기전력 장치, 기전력 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전원이라고 쓰는데 주로 이제 일정한 전압을 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주로 이게 더 훨씬 더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우리는 전격이라는 그런 어떤 거기에 맞게끔 대개는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그 전압, 그러니까 원하는 전류를 흘리기 위한 전압을 넣어주면 알아서 그 전류가 흐르게끔 이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일정한 전압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기전력이란 뭐냐면 바로 그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의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기전력은 전원의 전압이다. 그래서 여기 전지의 양단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전압, 이걸 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여기 1.5V 배터리라는 얘기는 이 배터리를 연결하면, 뭔가에 연결하면 1.5V를 최대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최대로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전류가 아주 조금 흐를 때 그런 겁니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을 때, 아니면 아예 안 흐르는 경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전력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전지의 양단이 공급할 수 있는 전압이니까 전지 양단에 전위차계 또는 전압계,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전압계예요. 전압계를 가져다 대면 이 전지의 기전력이 측정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일상적으로 전원의 전압 이렇게 얘기하죠. 기전력은 전원의 전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라고 특정을 지어야 하긴 해요. 자, 그런데 실제 이 배터리를 보자면 실제의 전지 한번 볼까요? 실제 전지는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존재하는데 그 물질이 갖는 저항을 바로 내부 저항이라고 해요. 전지가 갖는 저항,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전지는 사실은 저항이 없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압을 탁 내서 외부에 전류를 흐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지가 오히려 자기가 저항이 있으면 그 저항, 그 내부 저항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지는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인데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건데 스스로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저항이 되도록이면 작으면 좋은 거죠. 이렇게 작을수록 전지가 비싼 겁니다. 비싸고 특별한 용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전압이 12V 배터리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배터리 1.5V 배터리 곱하기 몇 개 하면 돼요? 8개. 그러면 이거 12V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1.5V 8개 갖다 놓고 자동차 배터리 대신 쓸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의 내부 이 배터리는 내부 저항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조그만 이 1.5V 배터리는 내부 저항이 아주 큽니다. 탄소 막대 막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전류가 잘 흐르진 않아요. 물론 도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이런 얘기 내부 저항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옆에 696페이지에 실제 회로 모양을 한번 가보자고요. 이런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쓰여진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막대가 있잖아요. 여기 막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배터리예요. 이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안에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가 가지는 기전력과 저항을 이렇게 이제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회로로 나타내자면, 회로 기호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간편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자 R 값이 바로 내부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 대문자 R은 이 전지 바깥에 우리가 전선을 연결해서 어떤 전기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장치의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에서 보자면 또는 이 기전력에서 보자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이 돼요. 그렇죠? I는 R분의 V니까. 그래서 R은 전체 저항은 이 내부 저항과 외부에 있는 얘를 부하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하 저항. 이런 저항을 부하 저항. 이거를 내부 저항. 이렇게 굳이 이제 분류하자면 이름을 짓자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부하가 걸려 있는 거죠. 그 부하라고 하면 로드예요. 로드. 영어로 로드. 쫄병의 그런 부하가 아니라 로드가 걸려 있는 거죠. 로드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인터널 레지스터 이렇게 또는 배터리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좀 보고 용어 좀 정의를 하고 이 전류를 구해놨죠. 밑에 내려가 보면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전류가 여러분 교재 28.3번식이죠.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저항이 R 더하기 R, 내부 저항 더하기 부하 저항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기전력 값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저항이잖아요. V는 IR. 요게 사실 V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게 내부 이게 전압, 굳이 전위차로 표현하면 델타 V 또는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배터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고요. 배터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배터리다 이렇게, 이게 전원이다라고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전원 장치의 전압이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일렉트로모티브 폴스가 기전력인데 그 E를 쓴 겁니다. 입실론. 그러면 이 기전력 장치가 내는 전압은 V는 IR이죠. 전압은 이렇게 IR 되겠죠. 전체,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2번이나 3번식이나 동일한 식이 되겠죠. 이 정도 보시고 쭉 넘어갈 텐데, 여기 28.1번 요식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E는, 요 앞에 있는 E는, 중간에 있는 E는 이 기전력 장치의 기전력이죠. 기전력 값, 즉 전원의 전압인데, 이 전원이 낼 수 있는 전압인데, 요 IR, 이게 바로 그 전원 자체가 가지는 저항에 의한 전압이죠. 스스로에게 걸리는 전압이에요. 배터리가 1.5V 배터리 있는데 여기에 저항체를 연결하면 스스로 전압이 걸려요. 이 전압을 이렇게 이제 IR이라고, I 소문자 R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그걸 빼주면 나머지가 배터리의 기전력에서 배터리가 자체가 가지는 내부의 전압을 빼주면 그게 외부 저항에,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겠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전압이니까 이걸 외부 단자로 나가는 전압이죠. 그래서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단자 전압. 그래서 여기 용어가 있는데, 단자 전압 어디 갔죠? 단자 전압. 안 나와 있네요. 그냥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했는데 어디 있어요. 좀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단자 전압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델타 V를 단자 전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자, 외부 단자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다시 봅시다. 그림에 보면 여기 배터리잖아요, 점선이. 그래서 전압계를 가져다가 전압계 가져왔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전압계예요. 전압계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전압을 재는 장치 갖다가 이쪽에 하나 연결하고, 선을 이쪽에 배터리죠. 이게 배터리. 왼쪽이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5V가 다 안 떠요. 이 저항이 있을 때는. 외부 저항이 없으면, 즉 부하 저항이 없으면 1.5V가 나오는데, 부하 저항이 있으면 뭐 1.4V가 나올 수도 있고 1.3V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압, 이렇게 측정하는 이 전압이 바로 단자 전압이에요. 단자 전압. 그럼 단자 전압은 델타 V는 배터리가 가지는 기전력에서 내부에서 떨어지는 전압, 이걸 그래서 내부에서 떨어지는 전압, 그래서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전압 강하. 물론 이제 부하 저항이 차지하는 전압도 있겠죠. 이게 여기서 델타 V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그냥 단자 전압이고, 저항에 의한, 부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E가 1.5V라면 얘가 0.1V라면 나머지 1.49V죠. 1.49V가 이 부하 저항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이 0.1V라고 하자면 1.5V에서 0.1 빼면 1.49V일 거 아니에요. 뭐 산수의 산수, 그죠? 간단한 이런 형태로 전압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물리적으로 보자면 이거를 이런 그림, 이번 그림처럼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내는 전압이 기전력 E가 입실론이 A, B,
A에서 B, AB가 뭐예요? A는 배터리의 음극, B는 배터리의 양극인데 내부 저항 안쪽에 전위니까 실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대신에 외부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때 배터리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기전력 값이 되겠죠. 그래서 기전력 값 입실론에서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이게 빠지면 IR이 빠지면 나머지가 요 IR이죠. IR. 그죠? IR. 이만큼의 크기가 IR입니다. 이만큼의 크기. 이게 외부 저항에 걸리는 실제 이제 외부로 공급되는 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단자 전압이에요. 그렇죠? 이 입실론에서 IR을 빼준 만큼이 단자 전압이고 그게 그대로 외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는 쭉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697페이지로 가보는데, 그러면, 이런 식. 자, 블래식은 뭐였냐면, 블래식은 이거였어요. E는 IR 더하기 IR이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단자 전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양변에 전류를 한 번 더 곱해요. 양변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바로 전력이 됩니다. 전류 곱하기 전압이 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I 입실론 하면 이게 바로 좌변이 뭐예요? 좌변은 배터리가 기전력이 공급하는 전력. 기전력이 즉 전지 저전지가 공급하는 전력이 전지의 기전력이 입실론이니까 I 입실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부하저항 외부 부하저항에 전달되는 전력이 IV인데 V가 IR이잖아요. 그러니까 I 제곱 외부 저항이 되는 거고 내부 저항에 전달되는 즉 배터리 자체가 소모하는 전력이죠. 배터리도 전력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I 제곱 스몰 r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이 되겠죠. 배터리가 공급하면 배터리가 지가 쓰는 것도 있고 외부로 나가는 전력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IV, I 제곱 R, I 제곱 R 뭐 이런 형태예요. 좋아요.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전지의 EMF는 기전력이죠. 기전력으로부터 외부에 있는 전기장치, 이게 바로 외부의 부하저항이죠. 공급하는 전력을 최대로 하려면 전지의 내부 저항은 얼마로 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퀴즈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은 좀 간단한 거죠. 내부 저항이 작아야지만 외부로 많이 공급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작으면 작을수록 그죠? 외부에 많이 공급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내부 저항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최대한.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고 사실은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겠네. 차라리 그 말 안 하면 다른 말 하면 더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8.1 봅시다. 아주 간단한 기초 문제예요. 전지의 단자 전압, 여기 나오네요. 단자 전압이 바로 델타 V예요. 써봅시다. 델타 V라고 표시됐던 건데 기전력의 값에서 배터리의 IR, 배터리의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구해보고 전지의 단자나 전압 이렇게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주어져 있는 기전력 값 나와 있네요. 요게 12V, 내부 저항이 0.05옴. 이게 이제 20짜리죠. 이 양단에는 3옴의 부하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저항은 뭐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3.05.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구해지죠. 3.05분의 기전력 12V 해주면 3.93 암페어의 전류가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단자 전압은 뭐예요? 그냥 IR이죠. I 대문자 R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고, 또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예. 두 가지 방법 당연히 동일할 겁니다. 결과는. 자, B번 문제도 있는데 부하 저항에 전달되는 전력, 이게 바로 I제곱 대문자 R, 내부 저항에 전달되는 전력 또는 소모하는 전력, 배터리 자체가 소모하는 전력 I제곱 소문자 R 이렇게 되겠죠.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 I 입실론, 또는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이렇게 같아져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같아져. 당연하겠죠. 에너지가 다른 데로 안 가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다 구해본 거예요. I제곱 R 구해봤죠. 여기 I제곱 R 이렇게 구하니까 4.63. I제곱 R 구하면 0.772. 두 개 더하면 47.1. 또는 I제곱 R 더하기 R 또는 I 입실론 다 똑같아요. 그죠? I 입실론 그래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28.2번. 요거는 앞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얘기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건데, 부하 저항을 잘 보면 부하 저항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요거는 앞에 우리가 구했던 그 퀴즈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퀴즈 문제 한번 더 보시고 오고, 요거 보면 부하 저항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하 저항 R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내부 저항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죠. 배터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저항은 정해져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배터리가 부하에 어떤 저항을 가진 저항이 연결될 때 최대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건데 개념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부하 저항의 저항을 R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R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 저항에 전달되는 전력은 I제곱 R이 되겠죠. I제곱은 요게 I제곱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예. I의 제곱이니까요. 근데 이 P는 당연히 이 R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그 R 값이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어요.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으니까 이 R이 변하면 P도 변합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게 하는, P가 최대가 되게 하는 R이 있어요. R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이게 아예 0 나올 수 있겠죠. 이게 0이 나올 수 있겠죠. 분자가 R이 0이면 0 나오잖아요. 만약에 R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크면 얘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질 테니까 그냥 0 나오겠죠. 그래도 중간 정도 되는 어떤 값인데, 그걸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최대 최소는 미분에 의해서 구하면 간편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P를 R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봅시다. P를 R로 미분하면 이거 나누기 다항식의 미분이죠. 그래서 미분, 수학 시간에 배운 미분에서 미분하는데, 이게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될 때 극소가 되면 미분한 게 0이 나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R이 너무 커도 P는 줄어들고, 너무 작으면 0이 되면 아예 0으로 가잖아요. 무한대로 가도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당히 어떤 값일 때 극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분에 의해서 구해보니까, 외부 저항이 내부 저항하고 같으면 되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것도 직관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왼쪽에 와보세요. 왼쪽에 너무 커도 안 되죠. 너무 작아도 안 되죠. 너무 커도 안 되는데, 분모가 보면 이 소문자라고 대문자리 분모가 반반 나눠 갖게 돼 있잖아. 오른쪽 왼쪽. 그쵸? 여기도 1 숫자 1, 여기도 숫자 1이니까 반반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런 거 미분하면 똑같은 거 두 개가 더해진 게 더해서 최대가 되게 하려면 똑같은 값이면 돼요. 이게. 그러면 최대가 됩니다. 수학 많이 해본 사람들은 느낌 오잖아.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외부 저항이 내부 저항하고 같을 때 배터리가 가지는 전력을 최대로 외부로 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내부에서 그 자신이 소모하는 전력하고 딱 같아져요. 그 양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 P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P가 그 비율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최대값은 R이 R일 때니까
그래서 외부 저항이 내부 저항하고 같을 때니까 여기다 소문자 R을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P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의 P 값이 최대 전력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가진 전력을 최대로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이 그냥 요거예요. R이 R일 때예요. R이 R일 때. 예. 이거 시험에 한번 내봐야겠네요. 시험에. 예, 시험 출제 해볼 거다. 예. 좋습니다. 시험 출제할 거 하나 또 정했네요. 자, 28.2절에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자, 얼마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25분이 다 됐습니다. 네. 요거는 좀 하고, 요거는 조금 하고 끝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가는데 저항을 이렇게 전구라고 보는 거예요. 전구. 두 개를 연결하는데 연달아서 연결합니다. 우리 축전기에 연결해봤잖아요. 연달아서. 그래서 두 개 이제 회로 기호로 표시한 거죠. 이런 그림은 R1의 저항을 가진 저항과 R2 값의 저항을 가진 저항기를 두 개를 한 줄로 연결합니다.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예,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된다고요? 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항 공부했을 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질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넓이가 있잖아요. A 있고 길이가 있죠. 길이 L이 있다고 합시다. L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어떤 매질 이런 매질의 저항은 로 비저항 곱하기 A분의 L 이런 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의 저항은. 그러니까 길이가 어떤 길이를 가진 저항을 그냥 한 선으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더해지면 전체 저항이 구해지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네, 좋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하나로 바꿀 때는 물론 똑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한 개의 저항이죠. 똑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한 개의 저항으로 바꿀 때는 그냥 두 개 더하면 된다. 예, 이게 이제 등가 저항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개 연결하는 거 있죠? 두 개뿐이 아니라 여러 개. 그럼 계속 더하면 되죠. 그러면 전체 저항 또는 등가 저항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병렬 연결일 때예요. 병렬 연결일 때. 이런 거 보세요. 병렬 연결. 여기 나왔죠. 우리 축전기 병렬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로도로 보자면 한 점에서 두 개로 갈라지죠. 두 길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로 들어왔다가 이게 같은 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갈라지죠. 어떻게 갈라져요? 이렇게 이게 다 한 점이잖아요. 이게 다 A점이에요. 이게 전체가. 우리 두 선으로 연결하면 다 이게 하나의 점이라고요. 이게 전부. 여기까지. 하나의 점. 여기 A점이에요. A점. 그리고 오른쪽 두 선으로 연결된 이 점. 이게 다 하나의 저항이 이때 이 도선은 저항이 없는 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항이 없는 이 도선 오른쪽 점을 B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왼쪽에 A점 오른쪽에 B점으로 되는데 이게 다 한 점이에요. A점은 이게 다 한 점 이렇게 한 점 B점은 이게 다 한 점 이렇게 A, B를 뭐가 연결하고 있어요? R1이 연결하고 R2가 연결하고 전원이 연결하고 있죠. A, B를. 그죠? 이게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잡하면 여기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는데 이렇게 저항이 하나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저항이 하나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개의 장치가 A, B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의 전위차를 배터리가 공급해주고 있고 요 전위차 또는 기전력 또는 전압만큼 그 전압이 이 각각의 저항 R1과 R2에 걸리고 있는 거죠. 압력을 내는 펌프 같은 거예요. 펌프. 얘가 압력을 내주니까 전원이 압력을 공급해주면 그 압력이 R1, R2에 걸릴 거 아니겠어요. 물은 여기에 흐를 테고 이게 수압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처럼 요거 펌프 얘는 물 펌프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갈림길이 있는 관
위쪽에 하나 물관이 있고 아래쪽에 하나 물관이 있어요. 근데 이 도선은 이제 저항이 없는 관이고 얘는 물이 지나갈 때 좀 힘이 들어. 예, 저항이 있는 관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R1, R2 양단이라고 하는 AB, 이게 양단이잖아요. 양 끝에. 양단의 전위차는 당연히 R1을 지나나 R2를 지나나 전원을 지나나 전위차는 똑같겠죠. 그 전위차는 물론 이 배터리가 전압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모든 장치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물론 이제 각각의 선, 각각의 길에 있는 장치들이죠. 그래서 저항 R1의 양단의 전위차나 R2 양단의 전위차나 전원 양단의 전위차가 모두 다 이 경우에는 같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기 가보시면 병렬 연결한 것을 전지로부터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쭉 있는데 양단에 연결된 전압이 저항기 양단의 전위차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단자 전압이 모두 같은 단자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걸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전압이 걸린다. 전위차는 뭐 존재한다. 전위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런 점을 이제 분기점이라고 해요. 분기점 또는 마디라고도 합니다. 마디. 이게 분기점이죠. 갈라지는 분기점. 쭉 내려와 보니까 그런데 흐르는 전류는 어때요? 전류 잘 보세요. 전류가 A점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I가 들어오는데 A에서 나가는 전류는 I1, I2로 분기돼서 나가죠. 근데 들어온 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들어온 만큼 나가죠. 어디 쌓아두는 장치가 없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들어온 만큼 나간다. 요 원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가 I라면 나가는 전류는 I1, I2 전류의 크기 더한 거하고 똑같을 텐데 위의 저항으로 가보면 이 저항 R1은 R은 I분의 V잖아요. 그죠? R은 I분의 V가 되는데 V는 양단의 전위차 델타 V라는 얘기고 I는 이 저항을 지나는 전류니까 그냥 I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R2는 I2분의 델타 V가 돼요. 여기서 R1과 R2는 일반적으로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I1이 어떻게 돼요? I1은 R1분의 델타 V가 되겠죠? I1은 R1분의 델타 V가 될 테고 I2는 어떻게 되겠어요? I2는 R2분의 델타 V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그죠? 더하면 전체 전류 I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전체 전류 I인데 이 I를 똑같은 어떤 등가 저항을 달아서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저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I는 바로 R분의 V가 되겠죠. 여기 회로에서 저항이 REQ잖아요. 얘가 RE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쓰면 자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간 거죠. 요 I는 요 I1 더하기 요 I2랑 같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I1 더하기 I2와 같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자. REQ분의 델타 V로 대치를 시키자 그러면 양변에서 이 델타 V1, 델타 V2 이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델타 V2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병렬 연결에서는 양단의 전위차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좀 밑에 분모들만 남죠. 그래서 REQ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그래서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된 건 거꾸로 더하기 거꾸로 이렇게 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된 저항의 등가 저항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요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R1 더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 순서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뒤집어주면 REQ는 어떻게 된다?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돼서 요거는 합분의 곱이 되죠. 두 개의 저항을
합한 거분의 곱한 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축전기 생각해야 됩니다. 축전기. 그래서 축전기는 직렬 연결하면 CEQ 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었고 병렬 연결하면 C1 더하기 C2였어요. 이게 병렬이고 얘는 이게 직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항은 형태가 보면 병렬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해준다고요. 예. 자,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축전기와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식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점과 틀린 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이걸 정리해서. 근데 보고서는 뭘로 제출하냐면 카톡으로 역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요거는 쉬는 시간에 해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 A4 용지 이렇게 꺼내서 A4 용지에 축전기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식을 한번 써보고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식을 쭉 써서 정리해서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하세요. 요약하는 거죠. 뭐 공식만 써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바로 보내세요. 그래서 요거 오늘 오전 중으로 딱 해내야 돼요. 오전 중이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 첫 시간 중으로 해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